내란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금의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국회 정족수가 안 되니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받았고, 또한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했고, 김용현은 내가 쪽지를 작성해 전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말이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이 준 쪽지를 두고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게 납득이 될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최상목은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이 나면 임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헌재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 탐사 시추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했었지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 돼야 할까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입니다. 여당이 강경보수,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사전투표 재고 주장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여당은 2022년 대선 등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에 당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이들의 부정선거 주장에 발맞추며 입장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또 다른 폭동을 부추긴 것인데요. 헌법을 준수해야 할 차관급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닐 것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김용원은 헌재를 공격한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원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김문수 장관의 임금 체불 관련 노력을 강조한 별도 자료를 내 입길에 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후보 가운데 선두로 꼽히는 김문수 아닙니까?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동부에서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임금 체불 방지법을 따르고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연장, 반의사 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 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겠지요.